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심리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담한 지는 한 18년 정도 됐습니다. 고도로 민감한 감각을 가지신 분들, HS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제 HSP이신 분들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누가 봐도 타인들에게 배려심이 있고 누가 봐도 선한 분들인데 가끔 가다가 선생님 제가 좀 이상한가요? 제가 좀 못됐나요? 제가 좀 비정상인가요? 또는 심한 경우에는 내가 나르시시스트인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의심해 온 분들이 있거든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실제로 이제 나르시시스트라면 이런 질문 자체를 해오지 않겠죠. 왜냐면 병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누구보다도 선하고 배려심 많고 공감 능력이 좋은 이 HSP이신 분들이 유독 자기를 좀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는지 또는 정상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지 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인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나의 자아상이 이렇다면 스스로 평가가 안 좋게 되고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 떨어지고 장기간 우울감에 빠져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표시가 안 나지만 자존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왜 HSP이신 분들은 본인을 비정상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는가 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메커니즘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따라오시면 감이 잡히실 거예요. 자, 그래서 HSP이신 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내부에 나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정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정교한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정교하기 때문에 좀 더 본인에게 타이트하게 압박을 가할 수도 있고 판단 기준을 세울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식 자리에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막 웃고 술도 한잔 하면서 왁자지껄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잠깐만 딴 생각하다가 얼굴이 좀 굳어졌어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보고 한마디 합니다. 김대리 왜 그래? 김대리 오늘 뭐 나쁜 일 있어? 기분 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좀 피곤해서요? 하고 그냥 끝낸단 말이죠. 근데 좀 피곤해서요? 그러고 HSP는 그 다음에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부장님이 저렇게 말한 것의 의미는 무엇이지? 그럼 나의 행동은 적절했나? 또는 그렇게 내가 대받아친 것이 좀 무례했나? 좀 내가 불쾌하기도 한데 이 감정을 소유하는 게 맞나? 내가 괜히 분위기를 흐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막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극기하는 혼란이 오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자책으로 갑니다. 아 그렇지, 내가 사람들 많이 있는데 괜히 분위기 흐렸구나, 내가 분위기를 다운시켰구나, 아 그리고 내가 그냥 피곤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것은 좀 너무 무례한 행동이었구나, 적절치 않았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자책의 프로세스로 넘어가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아 내가 이상하구나, 내가 좀 정상이 아니구나,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어떤 판단에 대한 기준의 과잉이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평균을 추정하기가 좀 어려운 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일반 사람들은 대충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가지, 뭐 이 정도면 됐지, 이런 것들이 쉽게 안 넘어가지고 그 평균을 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부장님이 한마디 했어요. 부장님 뭐 내가 피곤하다고 했으니까 괜찮겠지? 과장님, 과장님도 뭐 그냥 별 생각 없이 식사하고 계시고 사람들 분위기 뭐 잠깐 나한테 쏠렸지만 괜찮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HSP이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장님 말투 괜찮았어. 근데 과장님 눈빛, 눈빛이 좀 되게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분위기가 안 괜찮았던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공기의 흐름 약간 쌓여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뭔가 각각의 정보들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를 가지고 내가 평균을 잡으려고 해도 안심되지 않는 여러 가지 자극들이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표본이 많아지고 데이터가 많아지면 평균 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표본들이 많아지고 그게 이제 너무 강렬하게 느껴지다 보면은 기준 잡기가 어렵게 되고 통합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경우를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생각이 많아지고 결국에는 평균으로 잡을 만한 어떤 일관성을 찾아내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종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을 리마인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딱 한 사건이 일어난 것, 김대리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이 얘기 한마디가 일어난 그 사건 이후에는 HSP인 김대리는 그 회식은 끝난 거죠. 왜냐면은 머릿속에서 계속 그런 것들이 리와인드 돌면서 네가 이것이 이 감정을 소유하는 게 맞느냐, 네 행동이 적절했니, 네 감정이 옳고 그르니,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따지다 보니까 끝나지 않고 머릿속에서 계속 핑퐁 게임이 시작된다는 거죠. 심해지면은 이제 굉장히 강박적인 생각으로 바뀔 수가 있고, 이게 더해지면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겠죠. 여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정상이 아니야,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 너는 역시 유별나, 예민해, 이런 것까지
2차로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까지 생기면 2중, 3중으로 여러 가지 층위로 길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하면 그 다음 프로세스가 이제 자책이죠. 자책을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역시 유별나다, 넌 별나다 이런 소리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사대에서 신념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제 계속 끊임없이 나에게 이제 뭐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정보 속에서 아주 위험한 단계에서 타인 탓을 하는 것보다는 내 탓을 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통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책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HSP가 받아들이는 어떤 외적 정보나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는 틀과 방식과 관련된 건데요. 결국에는 외부에서 어떤 감정을 받아들이면 그걸 그냥 느낌 정도로 놔두지 않고 반드시 의미화해서 정보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야, 그거 뭐 별거 아니잖아.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대충 넘어가. 하지만 이미 HSP 안에서는 어떤 감정적인 정보가 들어오면 그거를 놔두지 않고 정보로서 의미화하고 한편에 큰 서사가 벌어지고 결론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막 그 누군가에게 카톡을 길게 보내요.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이 짧게 이렇게 보냈단 말이죠. 이응 이렇게 보내면 뭐 일반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알겠다는 거네? 아, 뭐 바쁜가 보네?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HSP는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겠죠. 이게 왜 이렇게 짧지? 이게 어떤 신호지? 나한테 의미하는 게 뭐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 문제적으로 보면 불안정 애착 중에서 집착형 애착 문제로 보일 수도 있고, 또는 의존적 성격 장애나 아니면 이제 경계성, 그러니까 유기불안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또 그러다 보면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불안 반응이라기보다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HSP이신 분들은 감정을 내가 겪는 어떤 상태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입력 신호라는 거죠. 일반 분들이랑 약간 프로세스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외적 자극이 오고 그걸 인지하고 감정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고 굳이 그걸 이제 해석할 필요가 없거든요. 감정인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는데, HSP이신 분들은 인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감정을 먼저 느끼고 그것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 정보에 대해서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이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세계를 이해하는 접점에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감정 이외에 이것을 정보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정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원인, 맥락, 결과 이 한 편의 서사가 완성이 돼야지 결론이 나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설명 가능한 구조로 서사로 완성을 시켜야지 이게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관계나 상황 속에서 감정이 안 좋을 때도 어떤 분들은 기분 안 좋네, 짜증나네 이러고 끝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HSP신 분들은 그 감정에 대해서 정보로 받아들인다 그랬죠.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 감정이 뭘 뜻하는 거지? 이 감정은 어디서 왔지? 그리고 내가 이 감정 정보에서 놓친 무언가가 있나?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서사를 만들어내고, 왜 이것이 만들어졌는지 그 원인과 맥락과 결과가 쭉 해석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 감정이라는 정보에 대한 한 사이클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역시 또 별난 사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유별나게 생각이 많은 사람, 심한 경우에는 뭐 소심한 사람, 뭐 이렇게 큰 오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고 문화적으로 많이 좋아졌지만 그 이전에 이제 산업화되던 그 시기에는 역시 섬세하고 예민하고 이런 사람보다는 좀 밀어붙이고 으쌰으쌰하고 박력 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남성적인 리더가 각광받는 시대였고, 그런 것들이 좋은 가치처럼 여겨졌을 때가 있었죠. 그리고 섬세하게 무언가 하는 것보다는 갈아엎고 혁신하고 힘있게 밀어붙이고 이런 것들이 각광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섬세하고 예민한 감각을 가진 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별나고 이상한 사람으로 많이 여겨졌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오해를 많이 사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본인 역시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상황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더욱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가의 문제잖아요. 자, 여러분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런 섬세한 감각을 가진 HSP와 일반 분들 둘 중에 누가 더 공부를 잘할 것 같으세요? 네, 제가 의도를 가지고 여쭤본 건데요. 사실은 공부는 HSP나 뭐 일반인 분들과 관련 있는 지표가 아니라 지능과 상관계수가 높은 지표죠.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속에 이미 HSP 또는 일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뭐 예를 들면은 HSP는 그런 섬세한
감각을 통해서 공부를 더 잘할 것 같아요 라고 볼 수도 있고, HSP는 뭔가 너무 한 문제에 깊이 파고들다 보니까 나머지를 놓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뭔가 성격, 그러니까 성격적인 기질적인 부분인데 이것을 우등하고 열등한 걸로 치환해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HSP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런 것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HSP냐 아니냐, 이것이 정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왼손 오른손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다양성의 주제는 이제 철학과 심리학에서 굉장히 오래된 전통적인 주제죠. 동양 철학 중에 다양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그 핵심 사상 축을 이루는 철학이 바로 이제 도가 철학이고, 그 중에서 이제 장자를 끌어들여 보겠습니다. 다양성은 바꿔서 말하면 이제 초개인주의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양주라는 사상가가 춘추전국 시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 몸에 털 하나 뽑아서 천하가 태평해진다고 해도 나는 결코 털 하나 뽑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맹자가 임금도 없는 놈, 그러니까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아적 사유, 맹자적 사유는 위기가 있어야 되죠. 공군신신 부부자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아에서 아무리 인의, 예지 이런 인간의 덕목에 대해서, 성숙된 덕목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그거는 그 위계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양주라는 철학자가 초개인주의처럼 보이지만 바꿔서 말하면 한 개인의 다양성을 극대화시켜서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그 계보에 있는 장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습지에서 자면, 물이 있는 습기에서 자면 허리병이 나고 반신불수가 되지만 미꾸라지도 그러하던가?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벌벌 떨지만 원숭이도 그러하던가? 그렇다면 미꾸라지, 원숭이, 사람 이 셋 중에 누가 올바른 거처를 아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사람은 고기를 먹고, 사슴은 풀을 먹고, 지네는 뱀을 달게 먹고, 올빼미는 쥐가 좋다고 먹는데, 그렇다면 사람, 사슴, 지네, 올빼미 이 넷 중에서 어느 쪽이 맛을 바르게 안다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장자라는 철학자는 이 사람 간의 다양성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전 우주적으로 확대해서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들이 결국에는 장자의 큰 사상인 만물제동적 사유로 이어집니다. 만물제동, 만물이 모두가 같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이 만물은 각자의 차등을 가지고, 비교 우위를 가지고 그 판단하는 그 판단 기준을 내려놔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자 도덕경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죠. 무명천지지시 유명만물지모, 그러니까 무명하고 유명한 것, 이름 없는가 이름 있는 것은 차양자 동추리이명, 같은 곳에서 나와서 이름만 다를 뿐이다. 그래서 상무욕 이관 기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집착 없는, 그런 판단하지 않는 마음으로 본다면 그 신묘함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장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이제 전국시대, 춘추전국시대인 거죠. 이런 사상을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에 보면 그 당시에 사람의 시신이 산을 잃은 만큼 쌓여져 있고, 사람의 목숨이 이제 동물보다도 하찮게 취급되던 그런 살벌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사상가들이 이제 이 혼란한 시대를 멈추기 위해서 백가쟁명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사상들을 했는데, 장자가 바라본 시각은 그런 여러 가지 사상들, 규칙들, 위계들 이런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런 혼란한 시대, 사륙의 시대를 만들어 그런 판단 기준, 타인을 위계로 바라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판단 기준을 내려놔야지 이 세계가, 이 혼란함이 정리가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나는 우등하고 너는 열등하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고착화 되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전쟁이 벌어질 때도 종교 전쟁이 가장 참혹하고 무섭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우리가 다양성을 없애는 그 순간은 대부분 이제 독재가 벌어질 때죠. 그래서 동양의 역사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도 진나라 때 진시황이 정권을 잡고 강력한 중앙 집권, 법과 사상을 가지고 이제 공포 정치를 했는데, 그때 첫 번째 했던 것이 이제 분서갱유. 그러니까 옆에 이제 이사라는 그 신하 얘기를 듣고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책을 싹 다 불태우고 갱유, 그러니까 유학자들을 다 땅에 파묻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화적인 큰 단절이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이제 굉장한 폭력이 되고, 다시 이제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보면 타인들이 HSP인 본인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다양성을 훼손시키는 그런 어릴 적부터 했던 말들이 이제 내사되면서 그들의 어떤 공격적인 또는 평가절하하는 그런 시각이나 목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내가 내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좋지 않은 시선들, 내가 정상이 아닌 것 같은 우등하고 열등한 걸로 치안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각이 내 안에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나에게 심리적인 폭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